네, 대받고 싶은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승승장구 포트폴리오는 지난 3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있죠. 먼저 최승현 대표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동안 포트에 담았던 종목 중에서 가장 효자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보다는 개별 종목 중에서도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우량주 거래했으면 수익이 별로 없을 거고 개별주나 테마주 거래했으면 수익이 좀 잘 날 수 있던 구조였죠. 일단 저희가 수익을 좀 올렸던 부분은 뭐 SL, 그다음에 덕산하이메탈,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즉 예를 들면 개별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들의 수익이 다소 좋았고요. SL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또 2만 원에 내려왔죠. 제가 18,000원, 2만 원 정도에서는 항상 돈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2만 원이었을 때 올해 내년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이 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향후 성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유럽발 위기 부분 때문에 다소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상황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2만 원 내외 정도 수준이라면 목표가는 또다시 3만 원대로 잡고 내년을 한번 기대해보는 것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래하고 나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요. 동사는 양날의 좀 위험성과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OLED 관련된 재료 부분에선 독보적인 회사예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 아몰레드 부분 쪽에 어떤 재료 부분의 한 60-70%를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그룹 쪽에서 제일모직적으로 좀 전자 재료 부분을 좀 넘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 회사가 앞으로도 독점적인 영역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일모직에 뺏기는 부분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만 원 초반만 올라가면 3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박스권의 패턴인데요. 만약에 이 박스권 하에서의 거래는 유용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다거나 그러니까 이탈하는 거죠. 그럼 뭔가 회사에 예를 들면 삼성그룹 쪽에서의 점유율이 좀 낮아진다든지 하는 흐름 속에서의 꺾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싸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박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종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시장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고평가되긴 했지만 독점적인 우주항공 산업 이 부분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남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스는 유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대기업으로 넘어가냐에 따라서 그때 한번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고요. 힘을 실은 다음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지금 뭐 기대감을 많이 갖고 평가가 어떤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박스를 좀 높이고 나면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올해 하반기는 여러분 우량주 쪽의 승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빠르게 예를 들면 8월, 9월, 10월로 가면서 빠르게 우량주를 포기하고 개별주나 테마 쪽을 빠르게 거래하는 부분에서 수익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반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년 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걸로 봅니다. 내년 초도 연말까지 연말 하루 이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다소 좀 거래량 부족으로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받고 있지만 연초로 가게 되면 또다시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라든지 소형주 이쪽이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서 큰 돈을 가지신 분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제한적인 분들이 수익을 올리기엔 유리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동안의 베스트 종목으로 SL, 덕산 하이메탈,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세 종목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좀 아쉬움이 남았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좀 AS 차원에서 예.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일단 뭐 제가 줄곧 한 3, 4개월 계속적으로 들고 있었던 젠백스가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떨어지기도 했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35,000원에서 한 38,000원, 39,000원 정도 사이 쌀 때만 사고 45,000원, 5만원으로 가면 팔아라 그랬죠.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만 사라. 왜냐? 결국에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젠백스는 내년을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젠백스에서 한 마이너스 8% 정도가 났어요. 네. 저희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 수익률에는 도움을 전혀 주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강한 어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계속 젠백스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젠백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메디포스트도 줄곧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메디포스트도 결국엔 임상3상 완료 성공하기 전에는 1년 정도 옆으로 기는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에서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한번 회고해 보시고 그 부분이 좀 젠백스가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에 수익을 지금 마무리되는 상황 속에서 고가에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전반적인 아쉬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형주가 몇 년 동안 좋기도 하다가 또 개별주가 상당히 빠른 시간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패턴들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이 대형주 장세 또는 테마주 장세를 그때그때 정확하게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장의 모든 수익을 주긴 다소 어려워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하반기에 제가 목표한 건 50%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는데요. 저희 회원님들, 지금 골드 회원님들 저희도 지금 뭐 100여 분을 갖고 있지만 저희도 3개월 반째 지금 무료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수익을 못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우량주만 갖고 있다가 테마주 장세에 잘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집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 갖고 있는 골드회원님들도 좋고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많은 부분을 채워줘서 아주 많은 수익,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네. 그때가 되면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남는 종목들 있었죠. 특히 젠백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조선 업종이나 화학 업종이 좋았지만 하반기 좀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최 대표님 포트에도 좀 담았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조선 업종이나 화학 업종 내년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조선이나 화학, 특히 화학, 조선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기가 가장 치고서 바닥으로 내려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항상 전기전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전기전자는 밸류에이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전기전자의 대형주는 삼성전자 제외하고 돈을 기하급적으로 벌어들이는 그러한 기업들은 좀 작은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말 내년에 기관들이 지금 많이 전기전자를 사다 놓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좀 오를 겁니다. 하지만 상승폭의 제한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물론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얘기는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중국이 수출하는 부분들이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중국 관련주에서의 화학주가 상승을 크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뭐 유럽 좀 풀리면서 뭐 이머징 마켓 좋아지면 결국에 화학주가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이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은 화학보다도 좀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는 화학,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화학, 조선, 뭐 업종별 그럼 순환매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순환매가 아니죠. 순환매라는 건 지수가 박스권에 있을 때 이 종목이 잠깐 올라갔다, 저 종목이 잠깐 올라갔다 이런 게 순환매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여러분 1년 반 정도 조정받고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년에 상반기 조정이 완료된다 그러면 또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씩이나마 추세를 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전자가 한 타임 해먹고 그 다음에 화학주가 또 한 타임 해먹고 건설조선이 또 해먹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클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목들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형태는 주가가 바닥일 때 또는 박스일 때 거래하는 패턴이고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도주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라 딱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그때 모든 사람이 주도주가 뭐다라는 얘기를 다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도주에 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승현 대표의 내년 업황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허준 대표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허준 대표께서는 그동안 좀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포트에 많이 담으셨습니다. 뭐 쌍방울도 있었고요, 모나미도 있었고 좀 재밌는 종목도 많았는데 특히 모나미 같은 경우 수익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 제가 포트에 담은 여러 종목들을 많이 담았는데 제가 기록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제 포트에서 제일 많이 나는 종목은 이제 IHQ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종합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최대의 연예인들을 한 60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아는 연예인 중에서는 뭐 조인성, 한예슬 같은 유명 스타들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 드라마 제작, 판매도 하고 있고 또 연예인 연예 기획사도 같이 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작년까지는 좀 적자 상태에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좀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됐고 3분기, 4분기에는 좀 실적이 꾸준하게 좀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종편 관련 좀 수혜주도 되겠는데요. 9월 달부터 10월 중순 한 달 반 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이 기간에 좀 주가에 편승해서 좀 한 30% 정도 네. 수익이 났던 종목이 이제 기록으로 제일 많이 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이제 모나미가 되겠습니다. 모나미는 이제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이고 선거 테마주죠. 그래서 안철수 교수 테마주도 되고 또 박근혜 교수 테마주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교육 이런 거와 좀 관련이 된 종목인데요. 이 회사도 역시 모나미 153 볼펜하면은 우리 일반인들 대부분 다 아는 그런 종목, 볼펜이죠. 그래서 역사가 오래됐는데, 금년 한 9월 달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났고, 또 11월 중순부터 12월 달에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좀 편승을 해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 회사는 흑자 전환된 상태에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알로달로라는 또 신규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구점과 편의점을 같이 복합으로 해서 좀 소비를 확장시키는 매출을 늘리는 좀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차트상으로 보면 5일 20일상에 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 흐름이 좀 꺾인 건 아니고 내년도에도 역시 또 선거가 계속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선거 테마주로 주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접근하기는 조금 좀 위험한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은 또 단기 시세에 편승해서 또 한번 게임을 해볼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공격적 투자자에 한해서만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SM이게 되겠습니다. SM 역시 이제 엔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네, 엔터주를 좀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엔터주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시세 흐름에 좀 편승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이렇게 경기 방어주, 엔터주 쪽으로 좀 접근하게 됐는데요. 네. 엔터주 SM 같은 주가를 보면은 금년 8월부터 11월 23일까지 한 3개월 정도 상승 3개월 사이클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우량 대형주들이 좀 밑으로 외부 영향을 받아서 하락한 반면에 이 종목은 이제 경기 방어주, 실적 호전주, 엔고 수혜주 또는 이제 소녀시대나 동방신기, SES 이 같은 슈퍼 군단들이 해외에서 또 많이 진출하고 K-팝 열풍이 또 전 세계적으로 불면서 이 종목도 거기에 좀 편승해서 시세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주가가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 바닥에서 좀 기간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은 또 다시 좀 좋아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좀 기간 조정이 끝나고 또 엔터 쪽으로 순환매가 돌면은 이 종목이 한번 좀 다시 좀 시세가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또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에 좀 편승했으면 하면 좀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허준 대표의 베스트 종목은 IHQ, 모나미, SM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반대로 좀 예상을 빗나갔다던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은 수익률 가능했었을 그런 좀 아쉬움 남는 종목들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예, 뭐 아쉬움 남은 종목도 역시도 이제 중소형주나 좀 개별주가 되겠는데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오로라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제가 추천한 시점에 추천하자마자 주가 하락폭이 이제 마이너스 한 9% 정도 돼서 손절 처리가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주가는 12월 한 중순부터 엔젤 산업 수혜주로 좀 부상되면서 또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유유와 친구들이라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쪽이죠.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중국도 역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좀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좀 12월 22일까지 많이 나왔다가 현재는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상태에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아직 상승 흐름이 좀 꺾인 것 같지는 않고 네.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다시 한번 또 2차 시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조금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좀 공격적인 투자에 한해서만 좀 해보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코리아나라는 종목입니다. 화장품이죠. 예, 그래서 중국 모멘텀 수혜를 좀 받는 종목인데 코리아나 네. 제가 좀 차트 코드를 네. 좀 입력시키겠습니다. 027 코리아나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 종목이 좀 아쉬움이 남으시나 보네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아쉬움보다는 이제 좀 제가 수익률이 또한 마이너스 한 9%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중국 모멘텀 소비 수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하자마자 주가는 또 순식간에 좀 마이너스 9% 정도까지 가서 좀 손절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뭐 거의 이제 바닥권에 좀 근접한 걸로 보이는데 좀 더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좀 에너지 비축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뭐 아쉬움보다는 좀 뭐 수익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워스트 2 종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만약에 춘절 있고 중국 소비가 회복되면은 그때 좀 수혜주로 중국 모멘텀 불 때 그때 한번 좀 다시 접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종목 더 아쉬움이 있는 종목 어떤 것인가요? 한 종목은 이제 게임주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이제 M 게임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05 네, M게임 차트 한번 볼까요? 네. M게임은 이제 금년에 게임주들이 8월부터 한 10월 이렇게 좀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하락할 때 거꾸로 연어처럼 튀고 올라왔었는데 게임주 안에서 좀 기업 내용이 좀 저평가 상태에 있는 국면으로 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종목도 좀 제가 추천하자마자 주가가 마이너스 한 7%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손절매가 됐는데요. 게임주는 이제 경기 불황기에 좀 이렇게 불황 속에 피는 장미라고 그래서 불황을 먹고 산다 이런 좀 속성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게임주들이 현재는 좀 주가가 8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 좀 시세가 분출된 다음에 대장주인 위메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에너지가 좀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신규 접근은 좀 안 하시는 게 나을 거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게임주의 순환매가 좀 돌아오거나 업종 모멘텀이 좀 세지거나 이럴 때 좀 다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허준 대표의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 종목 오로라, 코리아나, M게임 이렇게 세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최승현 대표님의 종목들 좀 살펴볼 텐데요. 만약에 2012년에 다시 포트를 꾸린다면 이 종목을 꼭 넣고 싶다. 그런 유망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코스닥 쪽에서는 길게 봤을 때 젠백스를 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뭐 태양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거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닥이 왔다고 봅니다. 물론 가격의 바닥이 왔다고 해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화랑이 바로 온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닉스를 볼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가 바닥 찍었다라고 하고 났지만 주가는
14,000원,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수직으로 올랐잖아요. 기저효과 때문에. 즉, 반도체 가격이 바닥 아니냐 이러면서 올랐는데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향후에 어떤 업황이 돌아서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태양 에너지 쪽에 2013년 세계 1위로 우뚝 설 예정인 OCI 같은 경우도 지난번 17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20만 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나온 그 가격 데이터를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 가격도 바닥에서 한 6% 정도 상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가격의 바닥은 이뤄낸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큰 대형 회사들을 제외하고 중소 회사들,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은 이미 가격 압박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거나 또는 통폐합하거나 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도 어떤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들은 통폐합시키고 있거나 폐쇄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20-30%의 흐름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예상보다 기저효과가 나타나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OCI가 거의 70만 원대, 65만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순식간에 빠졌듯이 반등 나올 때도 빠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만 원 초, 21만 원 이 정도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 25만 원 정도 선부터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내년에 이 종목을 꼭 포트에 넣고 싶다 이런 종목으로 젠백스 그리고 OCI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허준 대표께서는 2012년 승승장구할 종목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보시나요? 예, 저는 그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그 대주주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아마 금주 말경에 한국방위산업청과 FA50 공급기를 아마 좀 수주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 3분기 실적은 좀 생각보다 조금 부진했지만은 4분기에는 7조 원도의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좀 3분기보다는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 될 거로 보입니다. 또 기관 투자가가 한 14일 연속 계속 좀 이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한 39,000원과 42,000원의 박스권에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또 쉬었으니까 에너지를 또 많이 또 비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또 1월 달에는 그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그 지분 블록딜 매각도 좀 예정돼 있기 때문에 M&A 또 프리미엄도 좀 예상되고 현대 그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현대차나 또는 그 두산그룹 또는 또 삼성테크인그룹 같은 대기업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과 그다음에 M&A 프리미엄이 좀 가세되면서 주가는 지금보다 좀 한 단계 더 박스권이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허준 대표의 내년 베스트 공략주는 한국항공우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베스트 종목과 또 전문가들이 선정해주신 2012년 베스트 종목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